자, 바이올린 협주곡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역시 바이올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멋진 멜로디.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거 들으려고 듣는 겁니다. 역시 바이올린이 안 하고 오케스트라가 하고 있어요. 멋진 멜로디, 100명 이상이 즐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멜로디가 벌써 끝난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멋진 멜로디들이 한 사람 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콥스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바이올린 협주곡,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 바이올린 협주곡 역시 혹평받았습니다. 이걸 헌정받으려고 했던 레오폴드 아우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거 연주 불가능이야. 네가 바이올린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걸 다른 사람에게 헌정을 해줬습니다. 이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현악기들이 조용하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곡을 설명하려고 CD를 샀어요. CD를 샀는데 뭔가 제가 불량품을 산 것 같습니다. 앞에 표지랑 음악이 좀 달라요. 바이올린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건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이올린 협주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곡입니다. 이건 다른 곡이에요. 그런데 왜 바이올린이 나올까요? 전주가 끝나고 이제 멜로디가 시작됩니다. 바이올린도 현악기지만 오케스트라에서는 현악기만 반주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제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선 기계에서 CD를 빼야 되는데 그럼 이걸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멈추지 못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산을 한번 그립니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산을 그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들어야 할 곡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작곡가가 너무나도 많은 감정들을 음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클래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머리를 스쳐가는 단 한 가지, 이 곡의 제목이 뭐란 말인가? 하지만 참을성을 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엔 첼로가 등장합니다. 다시 바이올린이 봤습니다. 앞에서 독주악기 2개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중협주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차이콥스키 이중협주곡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탄을 하기도 하고 서로 탈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어루만져주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다른 작곡가의 다른 음악일 것이다. 그러나 CD를 판매한 측에 따지긴 싫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할까? 제가 사려고 했던 음악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악기가 등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가 나왔습니다. 제가 CD를 잘못 산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곡은 제가 구하려고 했던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을 샀는데 피아노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앞에 바이올린, 첼로 솔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게 다른 곡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피아노 혼자서 나옵니다. 아까 연주하던 바로 그 음악, 산을 한번 그립니다. 다시 한번 그립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이 곡이 그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1번에 가려져서 유명해지지 않은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이 사람 피아노 협주곡은 모두 3개가 있고요. 우리가 첫 번째 곡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곡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이 음악을 듣다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12년 서곡이 나왔습니다. 1812년에 작곡한 곡이 아닙니다. 1812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 약 20분 정도의 오케스트라 한 악장입니다. 첼로 파트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첼로만 보고 지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나눠서 앙상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가 달려옵니다. 이 곡은 바로 나폴레옹 전투에서 러시아가 이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지만 러시아에 와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곡엔 프랑스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대포 소리가 나요. 실제로 대포를 쏘고 있는 겁니다. 연주에서 오케스트라 뒤에 대포가 배치됩니다. 물론 대포알은 없지요. 박자에 맞춰서 이걸 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온 다음엔 이제 바이올린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 문제는 우리가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높은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이 이걸 다 내려간 다음엔 이거보다 낮은 음을 할 수 있는 비올라가 연주합니다. 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 비올라도 너무 낮은 악기는 아닙니다. 이제 첼로가 맞습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첼로도 완전히 낮은 악기는 아니에요. 뒤에 더블 베이스가 등장합니다. 버라버라.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들은 시계 보고 있습니다. 몇이야?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폭풍전, 터짐, 러시아 국가가 등장합니다. 쳐들어오는 프랑스 국가, 러시아 국가, 또 종소리와 대포 소리, 이런 엄청난 음악들이 등장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런 명곡이 됐습니다. 1812년 서곡. 실제로 연주할 당시에 대포알이 장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이걸 뺐대요. 우리는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실수로 한 발이 발사되는 바람에 죽진 않았는데요. 앞에 있던 연주자가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1812년 서곡.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이게 한 사람의 음악입니다. 엄청나죠? 저도 이걸 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용인에 있는 한 공원에서, 그때는 이름이 자연 뭐뭐였어요. 그 공원에서 축제 때 이걸 연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대포 대신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죠. 하나가 떨어져서 불이 날 뻔했는데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5번째 교향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멜로디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광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 그 유명하신 금난 선생님께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면서 이렇게 빨간, 아마 리트렌제소 회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지게 지휘를 하시는 부분에서 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빵. 포르테는 강하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광고였었어요. 네. 어렸을 때 저는 이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멋진 교향곡들을 쓰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돈 안 주겠답니다. 난데없이 편지가 와서 더 이상 돈을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도 안 써 있어요. 차이콥스키가 답장을 보내도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이콥스키와 만나서 이거 화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작곡을 합니다.